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수세에서 공세를 전환한 민주당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곧바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눴습니다. 한 장관의 반박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시고 그 책임을 물어 실무총괄 책임졌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것을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관련자들과 실무자들이 거의 20여 명 넘게 구속되어 있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에 대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 오늘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도 그렇고 퇴근길 나가는 길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을 다 했어요. 하긴. 민주당의 생각은 설전 변호사님. 결국은 사실상 이 수사를 지휘한 게 한동훈 장관이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입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 검사의 관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수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저는 물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영장 청구라는 것은 수사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2년 넘게 굉장히 장기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각이 났다는 것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검찰의 어떤 영장 청구, 그다음에 수사 이런 것들이 좀 과도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과연 이러한 수사를 이끌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무에 적정했는지는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묻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탄핵이란 것은 어떤 위법 사항이 있어야 되고 또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손 치더라도 어떤 정치적 책임, 정무직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에게 사과는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러한 책임을 묻겠다고 저는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의 얘기는 이렇거든요. 중대 불법 수사에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가 되냐. 영장이 기각됐다고 탄핵과 파면을 공고하는 민주당 아니냐.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구속영장 기각된 것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완벽하게 종결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걸로 보여요. 만약에 민주당 논리대로 그럼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에서 그럼 한동훈 장관을 다시 복귀시킬 겁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있었던 일, 최종적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장관의 진퇴 여부, 탄핵까지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은 물론이고 이 수사는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 장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피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 기소할 수 있는 검사는 기소해야 돼요. 기소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직무를 회피하는 거고 배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정치 공세다. 정치적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뭔가 한동훈 장관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거나 과정 거기에 대해서 뭔가 유감 표명을 해달라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동훈 장관의 진퇴 여부까지 파면, 탄핵 이런 험한 말이 나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너무 나간 얘기다. 이걸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도 지지 않고 반격했고 반박까지 했습니다. 본인 파면과 탄핵 얘기에 대해서. 아까 잠시 자막이 한번 나갔는데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알려진 얘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좀 더 움직임, 오늘부터 바로 나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여졌을 때 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과 뭐 여러 얘기로 지연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 양의원영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을 왜 피의 사실을 공표하냐 뭐 이런 얘기가 고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오늘 한동훈 장관을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의혹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사실 공표는 이제 우리가 독일법을 가져왔거든요. 예. 근데 독일에는 없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만에 있는 제도인데 일단 이게 주체가요.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종사하는 자만 되는 거죠. 예. 한동훈 장관이 검사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검사 예편하고 지금 이게 민간인 장관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주체 자체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사실 공표라는 게 수사 도중에 흘리는 거 아닙니까? 피해 사실을. 근데 문제는 이미 이거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자료가 다 갖고 언론사도 이게 공개가 됐는데 그때 우리 법에 따라 장관이 국회에 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설명을. 그럼 이게 혐의가 뭐고 증거가 뭐다. 이거는 장관으로서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 설명을 어디까지 해라고 제한 규정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주체도 안 되고 내용적으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탄핵은 옛날에 추미애 장관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총장한테 지휘권을 발동해서 말도 안 되게 막 지휘권을 조자룡 헝칼 쓰듯이 그때 남발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원석 총장이 이거는 이게 이재명 대표 때 증거가 없어서 기소 못합니다. 이랬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서 무조건 이게 이재명 기소해 또 이렇게 구속해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구체적으로 지휘권 발동을 했다면 그게 위법을 따져봐야 되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번에 알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관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탄핵합니까? 그 피의 사실 공표로 민주당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는데 법리적으로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서정욱 변호사의 논평도 일단 있었거든요.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 밖으로는 한동훈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고 안으로는 이제부터 가결파 혹은 비명계 축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당대표가 전폭적인 지지로 선출됐지만 좀 가능하면 빨리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당내 분위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날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같이 지금 당대표 물러난 나라 하면은 뭐 돌팔매 맞죠. 뭐 사실 이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구속 위기에 놓였을 때 사실상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대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외상값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구자영 차장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마 혹독한 그 숙청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년 총선이 지금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솎아내야만 이 새로운 이른바 친 이재명계라는 인물들에게 이 총선 출마할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29명을 비롯해서 의심이 가는 29명을 비롯해서 아마 절반 가까이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는 도구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뭐 공격 또는 비판 또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던 비명계가 아마 이제 그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아주 뭐 재밌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수박 당도 측정법이라는 것이 벌써 민주당 안에는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몇 개의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서 소집한 장외 집회 또는 어떤 탄원서 이런 것에 서명을 했느냐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박 당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 사람은 수박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먼저 숙청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당도 측정도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민주당 내에는 뭐 피바람 아닌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영장 심사 받게 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가결파. 그러니까 가결파들을 뭐 색출해서 축출하고 숙청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설준 변호사님. 네. 안민석 의원이 어제만 하더라도 중진들 의견을 좀 모아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가결하는 건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재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가결표 징계가 불가피하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내년 선거 때문에 저는 공천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오선 의원이십니다. 안민석 의원님. 오선 의원이면 보통 국회에서는 중진 의원을 넘어서 이제 국회의장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민주당 내에서 최다선이잖아요. 안민석 그럼요. 의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6선이 가능한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라고 언급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뭐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가결표를 어떻게 분류하죠? 어떻게 이걸 밝혀내죠? 가결표 던지신 분들은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본인이 확인한 가결표 의원 명단이라 해서 그게 떠도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밝혀낼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밝혀내서 그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 사유가 뭔가요 도대체? 해당 행위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왜 민주정당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회복에서 돌아오신다면 예. 당의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어떠한 이분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는 물 흘러가듯이 하는 겁니다.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내년 경선 과정에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위적인 어떠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상식이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저도 좀 의문점이 있네요. 예. 네. 벌써 가결파 축출 얘기까지 나오니까.